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원 FM 별다방의 밤 이야기가 흐르고 작가와 시인 함께 해요. 별빛 아래서 음악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밤이 깊어가요. 안녕하십니까, 구자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흥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역사 인식에 대해서 좀 깊은 관심도 있으시고,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이게 과연 옳은 말인가, 이거에 대해서 경영학 박사이십니다. 그리고 가천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셨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자, 그러면 교수님 인사 한번 하시죠. 저는 원래 금융기관에 오래 근무하다가 좀 제가 술을 잘 못해가지고 직장생활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대학에 강의를 했죠.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 있으면서 영국으로다가 조금 뭐 유학은 아니어도 그 연수를 보내줘가지고 영국의 요크 대학에서 경제학을 좀 조금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 추억이 뭐 아름다운 추억이 있다고 그러시던데. 요크 대학은 그 요크셔에 있는 대학인데 어느 날 그 런던에서 이제 학교로 돌아오는데 기차 안에서 자꾸 그 스카보로 페어를 자꾸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게 스카보로 페어가 영국에도 있나 어디 다른 데 있는 스카보로 여기가 있나 그래가지고 염두에 두고 아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냥 귀가를 했죠. 근데 어느 날 다시 또 스카보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주말이면은 영국 그 요크셔 지역을 여행을 하려고 관광버스를 탔는데 그 관광버스 기사가 날 보고 어디서 왔느냐고 그래요. 그때는 여행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동양인이 드물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왜 반가워하나 했더니 자기 형님이 6.25 그러니까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고. 아이고, 야, 그거 반가운 거네. 그러네요. 그래서 나도 참 반갑고 그래서 어디 사느냐 그랬더니 이 근처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참 잘못된 게 그때 꼭 그 형님을 만나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생각이 못 떠올라가지고 그냥 얘기만 했죠.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경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올림픽 게임도 하고 그거 다 형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다. 그래서 형님한테 꼭 좀 말만 전해달라. 그 말만 해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좀 아쉽죠. 그때 그 형님을 꼭 봤어야 되는데. 네. 근데 박사님 경영학을 공부하셨다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원래는 이제 학부에서 경제학을 하고 석사, 박사는 경영학을 했죠.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이 국사나 여기에 재미가 없었어요. 그 외우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 많이 하고 많이가 아니라 이제 끝까지 다 했고 그리고 이제 학교의 강의도 다 끝났고 이제 은퇴해가지고 내가 왜 학교 다닐 때 역사, 국사를 관심이 없이 재미가 없었는가 한번 이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역사가 재미없으셨어요? 재미도 없죠. 점수가 안 나오니까. 적성이 안 맞으시면 뭐 그러실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런데 참 독특하게 연구하신 게 이 한반도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어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던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역사 개론을 봐야 되거든요. 네. 모든 학문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개론을 봐야 돼요. 그래서 네. 우리는 뭐 경제학 개론도 있고 경영학 개론도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역사 개론이 있는가 하고 찾았죠. 근데 역사 개론이라는 게 없어요. 개론이라는 게 없습니까? 없더라고요. 역사 책이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거 몇 년을 두고 찾으니까 나오긴 나왔어요. 한 60년대인가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교수하시던 분이 조그맣게 역사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니까 막
일본 책을 번역한 것 같아요. 또 그 일본 책은 또 독일 책을 번역한 것 같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래도 계속 이제 역사가 뭔가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 책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전에는 뭐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카의 뭐 역사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네. 역사는 역사지 뭐. 토인비의 역사 연구, 또 뭐 헤겔의 역사 철학 같은 대작이 있죠. 근데 그런 책을 그전에는 그냥 섣불리 이렇게 봤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역사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다 우연히 책방에서 보니까 콜링우드라고 미국의 역사학회 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그 책을 봤어요.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서양 사학사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콜링우드. 네, 근데 저는 항상 그 번역서를 보면 원전을 보거든요. 원전을 주로 보십니까? 그렇죠. 봐야만이 그게 내용을 정확하게 어떻게 중간에서 번역하는 분들이 번역이 어렵고 그러면 자기 멋대로 번역을 하거든요. 또 모든 그 논문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원전을 중시해요. 그 로빈 조지 콜링우드 네,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양반의 그 원본은 The Idea of History가 그렇게 원 책이에요. 그걸 갖다 역사 사학사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그 나중에 원전을 구할 수 있나 하고 보니까 원전이 또 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읽기 시작했죠. 아, 근데 역사 개론이 없다는 게 참 놀라우는데요? 역사계로 이제 그 후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아,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가 70년대 초에 다녔기 때문에. 아, 70년대 초라. 제가 또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학과 카리큘럼을 구했어요. 아, 60년대 카리큘럼. 네네. 그래서 거기에 역사학개론이 있는가 봤더니 역사학개론이 강좌에 없는 거예요. 1학년 때도. 그 참 그러네. 4학년 1학기 때 네. 역사학 세미나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대개 이제 학부에서 이제 4학년 되면 세미나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토론식으로 그냥 잠깐 해요. 한 학기 동안. 네. 근데 그것만 있고 역사학개론이 없는 거예요. 역사 교육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개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국문과에서는 뭐 국어학 개론, 국문학 개론, 개론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역사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의외네요. 역사 교육학과가 있는데 어떻게 역사 개론이 네, 그래서 없다는 나중에 게 찾아보니까 되게 이제 책들이 나오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했어요. 근데 학과에서 60년대까지만 해도 역사학개론을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조차. 그리고 서울대학조차. 와,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그 이유는 그래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했죠. 야, 이거 왜 역사학개론을 1학년 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은 가르쳐요. 네. 아, 지금은 가르치고. 지금은 이제 역사학개론이라고 해가지고도 가르치는 대학도 있고 다른 이름으로 교양 과목에 교양 과정에 역사학개론을 있어요. 지금은 그걸 많이들 해요. 네. 60년대만 해도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거 왜 왜 역사학개론이 그랬을까요? 없는가? 진짜.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일부러 안 가르친 거예요, 교수들이. 왜요? 그 역사개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역사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방법론을 가르치거든요. 네. 그리고 역사에 있는 그 사료, 또 자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건가. 그리고 자료가 사실인가 또 오염됐는가. 그거를 판단도 내리거든요, 비판. 네. 그게 이제 그 사료 비판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또 그 교수들이 가르친 것이 다 잘못됐다는 게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고의적으로 이걸 안 가르치고 4학년 때 세미나식으로 한 학기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가 역사와 전통이 굉장히 유구한데 어떻게 역사학을 제대로 잘못 가르칠까봐 탄로날까봐 이런 개론을 안 가르친다.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인데. 근데 지금도 역사학 이론 가지고 학위 받은 사람이 단 볼 적에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런가요? 지금도 없어요. 그 서양사 하시는 분들이 그냥 역사학 이론 조금 가르치지 그걸 가지고 학위 받아가지고 이 역사학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이 없어요. 그 의외네요. 서양사 하시는 뭐 차순 교수나 이런 분들이 했었어요 전에. 그 양반은 서양사였는데 역사 개론을 전공은 안 했어요. 이게 다른 말인데 우리 박사님이 원래 경영학 같은 거 하지 않았고 인문학 쪽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꽤 많이 하셨을 텐데 아쉽네. 그때는 여기 관심도 없고 별 재미가 없었죠. 나중에 보니까 적성을 보니까 이제 콜링우드의 책을 보다 보니까 아하 내가 바로 역사학에
이 적성이 맞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관심을 두고 했죠. 아이고, 아쉽네요. 조금 일찍 알았으면. 그래도 늦게나마라도. 그래도 전공자가 아니니까 네. 땅더라고요. 저 그냥 취미로. 네. 취미로 하죠. 근데 이 세상에는 네. 꼭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위대하지, 그 학문에 위대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음악 지휘자, 카라얀이 음악 전공자가 아니에요. 공학도예요, 공학도. 진짜요? 네. 지금 음악 지휘자의 세계에 아직까지도 최고로 하는 분이 카라얀인데. 난 웃은 게 뭐냐면 벨루몽을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별하별. 그래요? 자, 그러면요. 올해가요. 해방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박사님께서 그 한반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일본에 의해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해 해방 80주년에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박사님을 모셨는데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한반도라는 용어가 우리 헌법에도 들어있잖아요. 헌법에 한반도라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제3조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절대가 아니도 문제될 건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한반도라는 용어가 우리가 그냥 아는 거는 뭐 사전을 찾아봐도 한국을 설명할 때 항상 한반도라는 말이 나오고 또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가 한반도의 최초로 나타난 국가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항상 배워왔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한반도라는 말이 우리가 한 번도 의심을 하고 들어보질 않았던 말이었다 그렇죠. 보니까 네. 박사님께서 이 부분을 연구하셨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해요. 네, 뭐 연구라기보다는 네. 관심, 이제 역사학에 대해서 첫째는 이제 역사를 제가 하면서 일단 국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국사의 책을 보면서 이제 그 기반은 이제 콜링우드의 역사 연구 방법론에 의해서 항상 책을 읽죠. 네. 그런데 어느 날 한반도라는 머리가 딱 떠는 생각하니까 왜 한반도로 줬을까? 네. 그걸 한자 풀이하면은 반도라는 거는 섬의 반쪽 섬이란 소리예요. 완전한 네. 섬이 아니고. 네네. 반도라는 말이 그렇죠. 풀어보세요. 툭 튀어나온 말이 아니고 섬의 반쪽이라는 거예요. 반쪽 섬. 그러니까 완전한 섬이 아니다. 그러니까 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용어로 거의 쓸 때 거의 좀 부정적인 용어였죠. 그래서 뭐 반신불수가 쓰고 또 뭐 반풍수라고도 하고 반봉어리라고도 하고 그래서 반자가 들어가는 게 다는 그렇지는 않은데 조금 정상적이 아닌 거를 반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이 한반도를 우리가 보니까 야 그러면은 일본 애들은 자기는 섬이 완전한 섬이라 정확하고 반도라는 건 완전한 섬이 아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 하고 이 용어를 계속 찾아갔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를 섬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기는 하네요. 우리나라가 왜 섬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일본인에 의해서 네. 우리가 계속 찾아가지고 그럼 한반도를 용어를 그 전에 사용했는가? 네. 그러니까 이제 삼국사기라든지 삼국유사 왕조실록을 계속 봤죠. 네. 봤더니 왕조실록 번역본에는 한반도가 있는데 저는 항상 원전을 본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전을 보니까 한반도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번역하면서 삼국사기도 한반도가 아닌데 네. 전부 한반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걸 한반도로 번역한 그냥 걸까요? 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냥 보통 그냥 그렇죠. 조선 반도 조선 반도도 아니죠. 같은 한반도라는 말이에요? 용어를 그 일체 반도라는 쓰질 말 않아요. 자체가 이상하긴 없는데 하네요. 갖다 쓰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은 왕조실록에 한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가한 섬. 한가한 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왕래가 없는 섬이란 말이에요. 한가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무인도 비슷한 데죠. 네. 거기에 뭐 외구가 많이 왔다든지 뭐가 왔다 이런 표현을 그거를 한도를 한반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상한 게 네. 우리나라를 왜 자꾸 섬의 개념으로 보느냐는 글쎄 거죠. 그거는 이제 조금 한도라는 것도 네.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한도는 한가한 섬.
그러니까 거기도 사람 섬이잖아요. 왕래가 없는 섬이라는 표현을 네. 왕조실록에 외구들이 자꾸 그게 온다. 네. 그것 때문에 쓴 건데 네. 그걸 번역하면서 한반도로 번역을 한 거죠. 네. 그 아니, 번역, 저는 근데 자꾸 우리나라를 왜 섬의 개념으로 보는지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네. 이거를 계속 찾아갔죠. 그래서 찾아가서 어디까지 찾아갔느냐.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조선에서는 안 썼다. 음. 그래서 찾아갔더니 어디로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거지 어디서 나오냐면 한일 합방 그 저쪽에 그 협약 맺은 게 있어요. 한일 네, 합방 네. 전에도.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대한제국. 예. 대한제국이 있었는데 그때를 일본 애들이 그때서부터 우리를 이제 서울서 두르는 거죠. 그게 광무 원년이죠. 1897년서부터 합방되기 전까지 1910년까지를 우리는 그때 대한제국으로 불렀어요.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그 청나라에 자꾸 오고 그러니까 우리 독립국가다 해가지고 조선이라는 말 쓰질 않고 우리도 네. 제국이야. 그래서 대한제국을 썼다고요. 그때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한제국이라고 대한을 쓰질 않잖아요. 쓸 네. 수가 없잖아요. 대한이라고 큰 대자를 쓰는데. 네. 그래서 얘네들이 한자만 뺐어요. 한자만 빼고. 그 대한에서 한자를 아, 빼서 그 다음에 이제 반도를 붙인 거죠. 그래서 한반도가 된 거예요. 대한제국이라고 부르는 게 보기 안 좋았군요. 일본에서 볼 때. 그렇죠. 대자를 넣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이제, 대한제국을. 네. 그래서 우리 그 전한제에서 그때를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을 우리는 그걸 보고 구한말이라 그래요. 네. 약 13년이죠. 광무 원년이니까 1897년에서 1910년 합방되기 전까지니까 약 13년이에요. 요 13년을 우리는 대한민국 거기서 구한말이라고 우리가 쓰는 기간이 바로 요때입니다. 아, 구한말 그런 말 많이 네, 쓰죠. 그런 말을 쓰는데 그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일본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통감부를 설치합니다. 네. 우리가 꼭 한일합방 때 일본하고 합병된 게 아니고 그 전에 일본이 와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직접 자기네들이 임명을 다 해요. 그 통감부를 설치했죠. 근데 우리가 그 통감부의 때에 일본인 통감부를 누구냐? 설치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미지나 쇼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 누구요? 미지나 쇼웨이. 아, 일본 사람이네. 그렇죠. 예, 예. 한문을 우리를 하면 석삼자에다가 품지를 때 품자고 창영이라고 미지나 쇼웨이라는 사람이 어떤 획기적인 그늘때를 보기로 그 사람들 볼 적은 아주 획기적인 용어를 설정해요. 그게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면서 한반도는 니네들은 아까 얘기한 반도기 때문에 반쪽 섬이다 완전치가 않다. 모질라는 사람들이다. 모질라는 사람들이다. 그게 네. 반도 성격론을 주장합니다. 미지나 쇼웨이가 네. 합방 시절에 합방 이전에 참 통감부 시절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선인은 그땐 조선이니까 네. 타율성 자기는 못해 남한테 의지를 해야 돼. 의타성 항상 남한테 의지한다. 당연성 몰려다닌다 이게 당파 싸움이나 네. 하고 그다음 내동부화성 누가 못하면 막 내동부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힘 있는 사람한테 아부한다. 이게 바로 그 미지나 쇼웨이가 조선 사람을 갖다가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고 폄하하는 그것이 바로 반도다. 니네들은 반도 성격에서 니네는 반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니들이 모자란 사람들이니까 모자란 그런 사람이라 짓을 한다. 우리가 그래서 통치를 해줘야 돼. 그게 반도 성격론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교수님.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는 없을 것이고. 거기까지는 당신은 몰랐죠. 근데 모를 수 왜 있죠. 이게 헌법에 들어갔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예, 이제 헌법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거기다 하는 것이 지금도 한국으로 보면 꼭 지정학적 어쩌고저쩌고잖아요. 네네. 이게 그때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지정학적 식민사관을 불러들인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너희는 한반도야. 반도 국가야. 그렇지. 모자라는 지정학. 국가야. 그렇지. 그게 그걸 지정학. 그러니까 더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렇죠. 말로 지정학적이라는 말을 써서 아예 그거를 딱 그냥 확립을 시키려고 했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얘네들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다 자기네들이 통치 식민지를 해야 된다는 합리성을 이런 걸 가지고 다 설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일 합방할 때 미국도 다 인정했어요.
한반도라는 거를. 아니 한반도가 아니라 일본이 통치하는 걸 그냥 놔뒀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 네네네. 유일하게 프랑스의 르몽드에서만 그걸 기사화했어요. 네. 다른 데서는 아무 기사화한 거 오히려 뭐 잘됐다 이런 식이야. 바로 니네들 보니까 뭐 조선이 타율성, 의다 당연성 그리고 뭐 반도 사관을 했으니까 일본이 지배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된 거죠. 식민 통치를 당연시화하는. 당연시 다 사전에 그 애교적으로 다 일본에. 글쎄 이 용어가 방송 용어로는 안 좋은데 참 나쁜 놈들이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외정 시대에 살으신 이제 지금 노인들이 거의 없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지금 거의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그 외정 시대 학교 다니고 뭐 대학 다니고 뭐 한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도징이 이게 일본 말로 반도인이거든요. 한도징. 네. 그리고 조센징 이건 조선인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쓸 때 한도징을 조센징보다도 더 나쁜 사람. 아래로 본다 이거죠. 아래로 보게서 네. 더 비할 때는 한도징이라고. 한도징. 굉장히 일본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네요. 네. 그렇죠? 일본이 본인들이 섬나라 사람이니까 네. 섬이 아니면 온전한 섬이 아니면 반푼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아주 정말 세상의 모든 중심은 일본이고 일본은 온전한 섬이고 네. 니네는 반쪽은 바다에 걸쳐 있고 반쪽은 바다에 걸쳐 있지 않으니 니네는 섬이 아니니까 온전하지 못하다. 굉장히 이상한 논리로. 아, 걔네들의 그쵸? 논리가 다 해서 그 당시에 선각자들은 이게 네. 좋은 용어인 줄 알고 다 받아들였죠. 그러게요. 뒤에서 이제 차차 나오지만 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달에 합방을 했잖아요. 합병을 하니까 대한제국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대한제국이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죠. 네. 합병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한반도라는 용어를 안 쓰고 조선반도라고 써요. 그 다음에는 조선반도. 그 다음에는 조선반도로 쓰죠. 그래서 그래서 나온 거구나. 사람을 조선반도. 조센징이라고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한도징은 오히려 조센징 표현보다도 더 비열하게 보는 게 네. 한도징이에요. 아이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모르긴 뭐 보세요. 근데 더 계속 찾아갔더니 네. 이게 웬일이에요? 안창호 선생은 도산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 그 도산이란 말이 뭐예요? 어. 섬의 산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네, 네. 이게 또 일본의 그 섬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너무 확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경심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 돌을 왜 섬에 도산해 놓고 네. 이 양반이 신한민보 그 전에 이 양반 도산 선생이 다른데 자기네들 그 저기도 실렸죠. 그 학교 광성중학교에 네. 1914년 그때 1914년 7월 북관도에 있던 그 광성중학교에 창가집에다가 이런 걸 소개해요. 그래가지고 신한민보 31년 1930년 8월 6일자에다가 이거를 6절로인데 4절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가사를 지금도 뭐라고 우리는 해석하냐면 우리 국토에 대한 절절한 애정을 표현한 걸로 하는데 한번 그거를 가사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한번. 어떻게 들리냐?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한반도가 또 반도가를 찐 거예요. 동해에 돌출한 나의 한반도야. 너는 나의 조상 나라이니 나의 사랑함 오직 너뿐일세 한반도야. 2절입니다. 은택이 깊구나 나의 한반도야. 내 선조와 모든 민족들이 너를 위탁하여 생장하였구나 한반도야. 산천이 수려한 나의 한반도야. 물은 맑고 산은 웅장한데 너를 향한 충성 더욱 깊어진다 한반도야. 이렇게 한반도에 대해서 찬양하는 글을 쓰죠. 네, 결국은 한반도는 온전하지 못한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6절까지 있네요. 6절까지 있죠. 예. 4절까지만 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떠나서 우리가 남궁옥 선생 있잖아요. 이 양반도 좀 굉장히 민족주의자시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양반도 그 한반도라는 용어에 단어에 매료가 되셔서 가지고 찬송가를 개사해 가지고 거기다가 한반도의 노래를 만들었죠. 한번 그 가사만 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월요일 날은 음악조회라고 교장 선생님이 뭐 크리스찬이었는데 크리스찬 학교는 아니었는데 음악조회 이거를 제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거를 중학교 1학년 삼천리 때요? 반도 금수강사에는 찬송가를 이게 남궁호 선생이 가사해가지고 이거를 한 거예요.
원래는 도니제띠가 이거 작곡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제가 노래를 못 부르는데 네네. 중학교 때 배운 걸 기억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예. 찬송가 통일 찬송가 371번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580에 지금 찬송가 지금도 아마 불러요. 네네네. 지금도 아마 이게 저도 그 노래 많이 불렀던 것 이것도 부른 같은데요. 걸로 해요. 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맞아요. 그래 삼천리 듣던 것 같아. 네, 많이 했죠. 찬송가예요. 뭐 이제 이러러 가서 하면서 네. 그래서 여기도 반도라는 말을 굉장히 그러네요. 삼천리 그렇죠. 반도 네. 금수강산. 네. 그러니까 하나도 꺼리낌 없이 썼네. 무식하죠 이 용어를 쓰면. 이게 약간 저기 같으네요. 왜 서정주 시인이 국가옆에서라는 시에서 일본 천황을 찬양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 시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었던 것처럼. 모르니까. 네. 근데 서정주 시인은 그런 의도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지한 국민들이 몰랐던 여기서 거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네. 독립신문을 제가 또 찾아봤죠. 독립신문에도 그냥 이 한반도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아. 독립신문에도. 정말 그러네요. 저도 사실은 오늘 이렇게 박사님을 초대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대해서 한 번도 무슨 의심을 티끌만큼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건데 와 이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군요. 네.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저기 그 뭐 깊숙한 지식은 없었지만은 한반도라는 게 일본 놈들이 만들어냈다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한반도 문학이라는 그 잡지를 만들어냈어요. 네네 있죠. 이제 거기 저 그래서 한반도 문학상도 주고 그래서 내가 가봐. 네. 근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는 했죠. 근데 나는 우리 박사님처럼 이렇게 깊숙한 역사를 모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러니까요. 이거 일본 놈들이 아유, 만드는 정말 단어다 너무- 라고 이제 말했지요. 근데 너무 오늘은 놀라운데요. 놀라구나. 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페닌슐라가 반도 아니냐 네. 이렇게 나한테 의제해야죠. 페닌슐라. 페닌슐라를 제가 어원을 더 보죠. 펜이라고 하는 건 뼈 쪼가다는 소리예요. 네. 우리가 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술라를 붙인 거예요. 네. 그 뭐 여기 이런 방송을 존재했던 그 남자의 네. 거기를 페니스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돌출된 거예요. 돌출된 거. 그러니까 펜이라고 하는 건 뼈 쪽에 돌출된 거를 펜이라고 영어에서 어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이 술라를 붙인 거죠. 네. 근데 페니술라를 그럼 영어 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겠냐? A piece of land that is almost entirely surrounded by water and is attached to large land area래요. 이게 번역을 하면 네. 거의 대부분 물로 둘러싸여 있고 더 큰 육지에 붙어 있는 땅의 일부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쪽서 하프 아일랜드라는 뜻이 없어요. 네. 그냥 큰 육지에 붙어 있는 땅. 조그만 그러니까 땅. 성이 아닌 거잖아요. 섬이 아니죠. 땅이지. 땅이지. 그럼 네. 우리도 대륙에 붙어 있잖아요. 중국 대륙에. 네네. 그러면 이 반도라는 하프 아일랜드는 표현이 없는데 네. 최근에 영어 사전에는 이게 나옵니다. 영어 사전. 하프 아일랜드라고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최근 영어 사전에서. 일본 애들이 하고 우리도 스스로 코리안 페니슐라 막 쓰니 저기 한반도니까 이게 하프 아일랜드라고 영어 사전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고. 그 일본 애들이 거치고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영어 사전에 보면 영영 사전에 보면 하프 아일랜드라고 돼 있어요. 그 표현도 나와요. 이 앞에 표현도 나오고 이런 네.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더 많이 일반화돼서 페니슐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반도 호텔, 미국 같은 데도 그런 호텔에 페니슐라를 반도 호텔. 많이 써요. 그건 왜 네. 쓰느냐? 물로 둘러싸인 이렇게 땅이기 때문에 섬이 아름답죠, 거기가. 네. 아름답게 보인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대개가 그 바다가 있으면 바다로 아름답죠. 이렇게 쭉 네. 들어갔기 때문에 대개 그런 곳이 아름다워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그런 데를 페니슐라를 많이 쓰죠. 네.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말하는 하프 아일랜드가 아니잖아요. 아니다 그렇죠. 이거. 아니죠. 근데 우리가 써요. 그럼 우리나라 말은 이런 것이 없는가? 네. 우리나라 말은 그런 곳을 뭐라고 불렀나? 네네. 반도로 불렀나?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곳을 곳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죠. 뭐 장산곳. 장산곳. 네네. 그 영어로는 캡프라고 그러고 또 가브라고도 불러요. 또는 저 단이라고도 부르고. 그런데 더 올라가서 고려 때는 이런 곳을 갖다가 지금의 지물포 해야 되는데 미추홀 현에서 미추홀 지금도 미추홀이 인천에 미추홀이죠. 예. 그런
있던 땅이에요. 지금 이제 그게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매립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 땅으로 펴지게 됐죠. 옛날에는 그 바다로 이렇게 돌출돼 있다고요. 미추홀도. 그러니까 그 미추홀이 바로 그래서 미추홀이 된 거예요. 우리 순수 우리나라 말이죠. 뭐 한자도 우리나라가 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말이죠. 그런 데는 주로 이제 미추 또 매소 이렇게 불렀죠. 반도라고 부르잖아요. 지금은 태안반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섬이다 보니까 본인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땅을 신격화하고 자신들이 사는 그 섬을 신격화해서 섬이 아닌 곳은 다 반푼이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반대로 된 거죠. 식으로 저희한테 주입을 시킨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거기에 젖어서 살고 있었네요. 지금 반대로 네. 지네들이 실은 잘못된 건데 우리가 잘못된 걸로 그렇죠. 뒤집어놨는데 왜 섬이 아니면 그것도 반푼이어야 모르면서 되는지. 우리는 이렇게 막 선각자라는 분들이 보급을 했잖아요. 그러게요. 노래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찬송가를 개사해서 부르고. 아니면 혹시 그 보급하셨던 분들도 서정주처럼 일본 선왕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근데는 조금 먼저 서정교 선생은 내가 직접 강의도 네. 들었는데 네. 아마 그 국화 옆에서가 꼭 일본 천황을 보고 했다는 걸 조금 아니. 그렇지 그거는 않나요? 정확한 거고요. 그건 또 문학적으로 또 저희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건 좀 그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사용하다가 나중에 이제 김우중 교수님에 의해서 밝혀지고 했던 것처럼 지금 한반도라는 용어도 그런 식이네요. 구자룡 교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한반도는 그런 식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네. 아주 비약하고 아주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우리가 니네들은 그 정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통치해줘야 된다. 그 논리가 바로 이 미지나 쇼웨이가 만든 반도 사관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앞에서 했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러고 어떻게 했느냐. 전부 차이나를 갖다가 중국이 대륙인데도 진화로 해요. 진화는 한문으로 하면 이 가지로 줄기자리 있는 나라 땅이다 이거죠. 차이나 사관은 하죠. 그래가지고 뭐 이태리 반도.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태리 국가를 한 적이 이태리 반도라고 쓰나요? 아니죠. 그 다 그때 일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은 우리 국가명을 쓸 때 한반도란 용어를 왜 지금까지 또 쓰느냐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그때는 일제 시대라서 그렇다 치는데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쓰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지금 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개를 반려견이라고 해가지고 네. 옛날에 개를 뭐로 불렀어요? 발발이, 복술이, 뭐 바둑이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그렇게 부르는 지금은 메리 독구 좀 메리 뭐 다가 네, 이런 반려동물이란 말을 많이 쓰죠. 반려동물에다가 네. 또 뭐 개 주인을 갖다 개 아버지, 개 엄마 이러는데 네. 뭐 어떻게 우리 한국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 반도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느냐고요. 그럼 반려동물에도 그런 용어가 들어가 안 쓰잖아요. 옛날에는 반려동물도 그 모양새로 해가지고 네. 발발이 쬐끄만 게 네. 얼룩덜룩한 건 바둑이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바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또 요즘에 개명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자기 이름이 옛날에 일본식 뭐 숙자였네, 무슨 뭐 네. 미자였네, 뭐 무슨 현숙이었네, 그다 일본에서 쓴 숙자, 자자다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국호를 갖다가 왜 이렇게 폄하하고 그냥 얕잡아보고 참 말도 안 되는 글을 갖다가 한반도라고 스스럼없이 쓰고 자랑스럽게 쓰고 어느 학회 보니까 한반도 무슨 학회 막 이래가지고 내가 항의를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반도 문학이라고. 네네. 그냥 한반도 문학에는 제주도나 울릉도 강화도에 있는 문학은 빼야 돼. 거긴 한반도에 안 들어가는 게 섬이야 거기는. 맞아요. 뭐 따지자면 그렇지. 여기서 어디에 뭐 한반도 식물 무슨 학회가 있더라고요. 영어로다가 코리안 피니슬라 이렇게 썼더라고. 그래서 그럼 당신네들은 저 울릉도 제주도에 있는 식물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는 한반도가 아니야. 우리 헌법에서 한반도 부속도서예요. 그럼 거기다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하려면 한국의 식물 뭐 자원 학회라든지 이래야지. 왜 코리안 피니슬라 한반도 학회라고 그래요? 그러게요. 네, 그런 데 가시면 우리 교수님이 한번 따져보시겠네? 아니, 그런데 하면은 그 양반들이 수긍을 하겠어요. 수긍은 해도 내 말을 해서 고쳐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그들은 그렇죠. 나름대로 다 세계적인 박사예요. 한국 식물 연구하는 네네. 사람들.
그래도 교수님이 더 많이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그 나무 위키라는 인터넷에 검색해 봤어요. 한반도로 검색했더니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반도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반도로 삼면이 동해, 서해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만주 지역에 접한다. 이렇게 하고서 한반도라는 명칭에 대해서 개요, 명칭 뭐 해서 지리, 면적과 국가 분포에서 쭉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게 한국이죠. 네, 코리아죠. 그걸 우리가 그냥 아무런 그냥 의심 없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사용해 왔다는 거죠. 이렇게 사전에까지 올라가 있고 굉장히 문제가 사실은 있는 거였네요. 아니, 헌법에 들어있는데 뭐 어떻게 네. 하겠어요. 이건 교수님이 정말 열심히 타협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헌법은 1947년인가 만들어졌죠.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용어들이 한반도를 아까처럼 도산 선생도 쓰고 안창호 선생도 써서 막 공부를 네. 했는데 그게 다 귀에 들어와 있죠. 그런 것도 따지려고 하면 어떻게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 지형을. 그럼 나는 그래요. 한반도를 지형으로 했다 그러면은 네.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게 금수강산으로 부르자. 네, 너무 예쁘네요. 그렇죠. 예. 우리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으로 부르는 거고 한반도고 불렀을 때 무슨 학문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요? 없죠. 없죠.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섬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잘못됐고 별칭을 한다면 금수강산으로 부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으로 불러주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폄하를 해야 되니까 내리 깎아야 되니까 그런 말을 쓴 거겠지. 그러니까 그건 그런데 아까야 반도사관 성격론에서 나온 거고 그거 금수강산 얘기는 안 해도 우리가 지금 쓸 적에 금수강산으로 표현해서 누가 잘못된다고 이의제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이지 어떻게 그렇죠. 금수강산 지금 뭐 아름다운 일제시대도 나라야. 아닌데 예, 그죠? 아름다운 일제시대도 나라. 아닌데 굳이 그 용어를 우리가 쓸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사전에까지 떳떳하게 올라가서 구태여 네. 형태로 한다면은 별칭으로 할 수도 않아도 형태로 한다면 금수강산으로 부르자. 근데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어령 선생이 내 글을 봤는지 한반도를 봤는지 어디 중앙일보 그 양반이 고문하셨거든요. 네, 말년에. 옛날에 그 중앙일보 칼럼에 그 금수강산으로 쓰자는 거를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이 한반도를 보신 거야 인터넷으로. 보고 나서 진짜 한반도는 안 되니까 네. 금수강산으로 내 얘기는 안 하고 네. 금수강산으로 하자 이렇게. 그 양반이 왜 뭐 어태까지 있다가 금수강산으로 하자. 근데 이건 다른 말씀인데 원래 높으신 분들은 네. 남의 얘기를 밝혀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이제 강좌를 이런 데를 많이 다니는데 어느 날 그 옛날에 국사 편찬위원장 하신 분이 이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내 얘기를 어느 분이 어느 사람은 그 이제 하니까 아까 그 미지웨이 쇼웨이가 반도 성격론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지금 뭐 한반도 쓰지 않기 운동을 벌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납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니 누구라는 사람이 이런 거 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름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높이고 참네. 그게 참 유감이에요. 그런 표절이네요, 표절. 표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자기도 한반도 이제 반도 성격론을 이제 국사 편찬위원장 하신 분이에요. 이제 지금은 잡고 있지만 자기도 그게 이제 내 글을 보고 수긍이 간 거죠. 수긍이 가면 보통 발표를 할 때 어느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하셨다고 누구라도 밝혀주는 게 그건 우리가 아니니까 인터넷에 예의죠. 이제 네. 블로그라 또 난 지금 이제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옛날에 다 써놨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이 이렇게 찍으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디 이제 강좌 가면 내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내 걸 그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 거 봤구나. 그 내가 처음에 이걸 이렇게 밝힌 사람이 없잖아. 있으면 네. 내가 강좌를 했기 때문에 몇몇 사람은 알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걸 쓰면서 혹시 다른 사람이 이걸 이의가 아니라 제기한 사람이 나고 봤더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신 분이 네, 있어요. 한반도라는 용어는 일본 합방 후에 나온 용어다. 그거까지만 쓰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합방 후에. 합방 후에 나온 얘기다. 네.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걸 표절하면 안 되니까 다 찾아보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본의 그 미즈나 쇼웨이가 반도 성격론을 했다는 거는 제가 최초로 밝힌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자, 이 방송이 나간 이후로
한반도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는 이흥복 교수님에게 있는 아니 겁니다. 한반도 저작권 있으면 안 되죠. 나는 그 한반도를 쓰지 말자고 하는데 그건 미지나 쇼웨이가 한 걸 했는데 운동벌이는 저작권이면 되잖아. 쓰지 않기 운동.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 네. 운동가로. 한반도라는 용어가 잘못됐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 이흥복 그 박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아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제가 그러면 확신합니다. 네, 박사님 그럼 저작권은 네, 이흥복 그걸 교- 가지고 혹시 논문을 발표하셨거나 책으로 내셨거나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아직?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네. 역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논문으로 써도 네. 실어주는 역사학지가 없어요. 아. 역사학지들은 어디 지금 학회를 가입하려고 해도 꼭 네. 역사학 전공자로 돼 있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책으로는 그래서- 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로그로 하고 그래서 네. 책을 내려고 내가 아직 안 내신 거군요. 70 기념으로 하려고 하다가 네. 지금 저기 코로나도 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서 아. 뭐 블로그에는 다 했어도 그 날짜를 네. 보면은 네. 누가 먼저 주장했다는 건 네네. 카페에서 든 되니까 네. 그것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작권이 예, 있어요. 저작권에 대해서 네. 누가 나중에 쓴 사람은 그게 이제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네. 이건 다 해놨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 쓴 지는 오래됐어요. 아. 써놓고 이제 운동벌인 건 이제 10년 더 운동을 했고 그 전에 이거를 했죠. 이것도 뭐 제가 여담 한마디 할게요. 제 수필집에 꼴찌들의 합창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어떤 선생님 꼴찌들의 합창이 방송에 나와요 그래. 에? 그래서 이제 그날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들었더니 호랑이 선생님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맞아요. 저 기억나요. 그 지금 돌아간 조경환인가 뭐 그분이 네. 하는데 그분의 드라마의 일주일간 드라마 제목이 꼴찌들의 합창이야. 네, 저 좀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 문화방송을 쫓아갔지. 네.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야, 이거 내 거다. 그 책을 딱 뒤밀었더니 네. 내 책 발행일이 먼저야. 음. 그래서 저작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작권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 교수님 중대한 얘기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쓴 지가 이제 그 전에 카페 다음 카페가 지금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옮기고 이러는데 네. 이 글을 읽고 어느 여자분이 저 제천에 사는 여자분이 바로 제천 옆에가 영월아니에요. 영월을 영월이죠. 왔다 갔다 보면 그 영월 서면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네. 이름을 갖다 한반도면으로 바꿨어요. 맞아, 그 지도 있어요. 지도가 우리 비춰서 그 강은 아니고 뭐 큰 천에 네, 그래요. 뭔가 저기 그렇게 그 모래톱 마냥 돼가지고 있어요, 예. 그게 그거 모양을 봐가지고 서면이라고 영월군 서면을 한반도면으로 바꿨다고 그 사람이 계속 가서 항의하고 그 여자분이 그랬잖아요. 면 이름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취소하고 새로 했는데 한반도 면이에요. 아이고. 이런 이렇게 한반도를 답답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저희도 아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한반도지 그러고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죠. 우리가 꼭 어떤 말이라고 하는 거는 네. 세태에 따라서 변해지고 세월에 따라서 변해지거든요. 그건 네. 뭐 저 인정해요. 네. 근데 그 변해지는데 그것이 나쁜 의미로다가 타민족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를 네네. 나쁘게 해서 만드는 한반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아까 뭐 숫자 자자 들어가는 여자들 이름 바꾸잖아요. 네. 그 전에는 또 이런 경우도 많았죠. 그 사람의 그 몸의 형태, 불구나 이런 걸 가지고 이름을 또 놀리고 그랬잖아요. 네네. 뭐 혁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혁근이. 그게 혹부리예요. 혹부리를 갖다가 가서 저도 맨날 어렸을 때 그 혹부리 그러니까 뭐 저걸 올려야 될까요? 호적에. 그러니까 이 혹부리를 갖다가 한자로 하니까 혁근이가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혹부리 영감 뭐 옛날 얘기 책에도 나오고 혹부리가 그냥 흔했거든요. 네. 그걸 한자로 면 혁근이에요. 그럼 네. 그 혁근이가 내가 혹부리라는 걸 제 아버지가 그래서 졌다는 걸 아는데 아들이 그냥 뭐 우리 아버지 성하면 혹부리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혁근이요, 혁근. 네. 사실 우리가 근데 일제 그 잔재에 의한 용어들이 사실 한반도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는 아무 의심을 하지 않고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젓갈을 와리바시라고 그러고 도시락을 벤또라고 그러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 말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돼 있는 것이 잘 그게 이제 사라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저는 큰 저건 아니어도 아까 변도 와리바시 이런 거는 옛날에 우리가 없던 물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일본 말이 쓰여져 있는 거는 그건 구태여 나쁘겠지만 이제 바꿀 건 바꿔야지만 그런 것까지 그렇게 바꾸고 또 그 외색이라고 해서 노래를 부를 때 그거 다 금지곡했잖아요. 왜 이 한반도는 이걸 고치질 못하느냐는 데 대한 더 뭐라 할까 울분이 생기는 거죠. 왜 그 변도라고 불렀다고 해서 문제된 거 일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본어 대학에서도 전공하잖아요. 네. 그건 상관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쓴다는 건 문제지만 대학에서 이 벤토로 배우잖아요. 그 도시락을. 근데 한반도는 왜 이거는 고치질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소한 건 다 고치면서 이 중대한 문제를 못 고치느냐. 이거는 하면은 헌법도 개정해야죠. 그래서 지금 그걸 떠나서 우리가 헌법을 제3조를 바꾸자고 그러잖아요. 한반도와 그 부속 지형을.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거와 떠나서 바꾸자고 그래요. 그때 바꿨을 때 이 한반도 용어는 자연스럽게 바꾸지야죠. 네, 지금 헌법 개정할 때 지금 우리 영역 표시를 국토를 그걸 바꿔야 된다. 그게 불분명하잖아요. 한반도가 어떻다면 어디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건 바꾸자는 헌법 개정할 때 그건 바꾸자는 거 있지만 한반도 용어가 나빠서 바꾸자고 이의 제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건 바꿔야 된다. 네. 박사님께서 큰 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네. 일제강점기가 35년, 36년, 그 기간이 결국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사실 30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기간이니까 한 세대가 계속 거기에 주입돼서 그 용어들을 다음 세대에 전달했을 때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반도하고 또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거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 한반도는 헌법에까지 넣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도 학회 이러면 그냥 코리아라고 써도 될 건 코리아 페니슐라라고 왜 쓰느냐는 얘기예요. 네. 아 그렇지. 네, 굳이 안 써도 되는 말을. 그렇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왜 코리아라고 해도 될 걸 왜 코리아 페니슐라라고 왜 쓰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코리아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근데 왜 거기다 페니슐라를 그거는 페니슐라는 그냥 미국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개념에도 잘못되고 조그만 국지적인 데고 일본 애들이 한반도를 번역해서 페니슐라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진짜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코리아를 써도 아무 상관없어도 아까 얘기했지만 식물학회에서 코리안 페니슐라에서 그럼 당신네들 울릉도 제주도 이거는 식물학회에서 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한반도가 아니고 그 부속도서가 돼야 맞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왜 한반도라는 용어를 거기다 붙이느냐.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네요. 친일파들이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맞게 생각할 수 없네요. 친일파가 아니고 친일파가 또 개념이 달라요. 그 친일파가 한 게 아니라 안창호 선생이 친일파예요? 남궁 아니, 선생이 친일파예요? 그렇지 않은데 아니죠. 그분들은 모르고 사용하시는 선각자들이 걸까요? 그 당시에 네. 선각자들이 뭐라고 할까 좀 조금 배우면 남보다 새로운 용어를 쓰고 싶죠. 네. 그러니까 한반도 좋네. 그러니까 그 양반 썼겠죠. 도산 안창호 선생 이름을 도산으로 썼잖아요. 그러게요. 그 도산 개념이 어디에 일본을 생각한 어떻게 되니까 그게 주입이 된 거예요. 암암리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0년이라는 시기에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사용해 왔던 게 우리는 그냥 무심코 그냥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게 그 된 말도 거죠. 맞을 겁니다. 네. 무심코라는 말이 네, 맞을 거예요. 예. 아니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죠. 네, 역사학에서 그렇죠. 안 가르치고 내가 지금도 아까 박사님이나 있지 우리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네. 제가 아까 왜 역사학 점 아까서부터 했느냐면 네. 아까 얘기했지만 푸코가 이런 얘기를 해요. 푸코도 모든 사회 지식, 일반 자연 지식들 모든 지식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압제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코페니쿠스가 지구는 돈다고 할 때 그 당시에 천주교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거 사형시키잖아요. 네. 그게 압제된 지식이에요. 지구가 왜 돌기는 해가 돌지. 지동설 해가지고 코페니쿠스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사회학 쪽에는 그 지식들은 거의 다가 순수한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권력자에서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죠. 아까 저 우리 교수님이 금연계에 이제 근무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셨다는데 그거 적성에 안 맞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 금융계에 안 맞는 건 없고 내가 원래 그쪽에 관심도 좋았는데 술을 못하니까 내가 그냥 중간 간부까지 올라가는데 자꾸 힘들고 또 지금은 이제 술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오너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 때는 그 오너 시대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좀 이런 얘기 몰라도 급여를 많이 줬어요. 네, 월급으로 그렇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월급은 조금 해놓고 보너스를 한 달에 서너 번씩 줬어요. 그래서 맞아요. 보너스를 서너 번씩 줬기 때문에 한 달에 서너 번이요? 네. 엄청 주신 건데. 그러니까 좋은 직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두 번은 제 부인한테 갖다 주고 나머지 술 먹는 거예요. 밤새고 먹습니다. 그렇죠. 밤새고. 아내분은 모르니까 한 밤새고. 달에 일단 두 통행금지도 번씩. 있으니까 밤새고 먹다가 새벽 되면 다 가더라고. 나는 그 밤새고 못 먹으니까 술이 체질적으로 안 받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 내가 물론 증조 할아버지는 모르지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집에 가족들이 술 먹는 사람이 없어요. 안 받아요. 얼굴이 빨가지고. 그러니까 1차만 가고 2차, 3차. 뭐 새벽 4시까지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원래 DNA가 이제 이게 문화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거 재미없었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사물을 항상 그 근원을 파악하고, 그러고 이런 얘기 몰라도 기존에 있는 자료를 잘 안 봐요. 보긴 봐도 네. 원본을 보죠. 네. 원본을 보기 때문에 오염됐거든요. 특히 역사책은 전 꼭 원전을 봅니다. 오염돼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박사님께서 이제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언어를 대해야 할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뭐 지금 뭐 한반도도 있고 네. 역사적 사실의 그 훌륭한 분들도 제가 많이 이제 그걸 해보니까 거의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력에 의해서 압제된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네. 권력에 의해서. 자기네들 필요해서 위인을 만드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위인이 된 분들은 죽여졌어요. 특히 일본의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진짜 조선이나 고려나 또 그 앞에 신라에서 백성, 민족, 우리 이렇게 그 기층민을 사랑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역사에서 다 안 잊혀지고 자기 부역한 사람들, 권력자의 부역한 사람들만 거의 다 지금 위인으로 올라왔다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인전을 한국의 위인이라는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수님. 네. 제가 듣기는 이 역사 말고 네. 한시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한시도 그래요? 쓰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문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전에는 내 한시 한다고 뭐 이렇게 지인들 그 우리 이제 뭐 동기들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보고 가보니까 뭐 한시를 벽에다 붙여놓고 이런 속으로단 이 사람이 지금 때가 오니 때인데 이런 한시 이런 코코리 타보는 걸 해. 근데 나중에 이제 한시를 보면은 그 진짜 시는 한시가 좋아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도 추상화하고 세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값어치 나가는 게 추상화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거 맞네. 비구상이잖아요. 구상은 그렇게 값어치가 덜 나가요. 그 왜 그러냐면 한시도 마찬가지야. 한시도 그걸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 이 감상자도 무궁무궁하게 이 나래를 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있지만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구상 같은 거는 딱 떨어지잖아요. 딱 떨어지니까 거기서 한계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그 상상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시를 하시는 분들이 한시에 거기에 묘미가 빠지죠. 근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는 문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경제부터 시작해서 역사, 문학까지 모든 걸 설명하고 계시는데, 야, 참. 아니, 설명이 취미로 이제 솔직히 제가 경영학을 지금 대학에서 강의 못해요. 솔직히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대신 기본은 그 있지만은 강의 못합니다. 경영학이라는 거는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 학문이에요. 네. 지금 기업이 얼마나 발전돼 가지고 합니까? 옛날에는 이제 경영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기업체에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 기업체 사람을 데려다가 교수 시켜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 세상에 막 변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지금 난 그래서 난 경영학과 교수들 다 모아서 야 강의하는 것도 하면은 야 철면 피구나. 그걸 어떻게 강의하냐? 그죠. 시대가 변하는 걸 따라가기가 참 벅찬 철면 피해. 시대이죠. 네. 근데 기본은 있죠. 기본은 있는데 그 대신에 이제 대학에서는 강의해서 쟤들이 저게 떨어지니까 저기 뭐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강의하지만 사회 나와서 기업체 가서 지금 대학 교수들이 강의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질 않을 거예요. 지금 기업체 임원들도 다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고 다 이런 거. 고리타분한 호랑이 그러니까, 담배 피는 시절을 그렇지.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옛날에는 있겠네요.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네. 근데 지금은 다 알고 있다 지금은 이거지. 너무 똑똑하죠. 요즘은 초지능 시대다. 초지능 시대. 네. 지금 AI도 있지만 그 AI 보다도 이제 그 모든 자료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인터넷 그것만 잘 활용하면 아마 특히 역사학 같은 거는요 한 10년 공부한 거 한 6개월이면 다 그거 따라갈 수 있어. 더 따라가지. 네. 6개월, 한 10년 평생 한 사람 국사 난 태국된 국사는 한 1년만 하면 국사 교수 평생 한 사람보다 실력이 더 낫을 거예요. 네. 자, 그럼 교수님 오늘 청취자분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참 뭐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근거에 의해서 항상 이런 발표할 적에는 근거를 하기 때문에 네. 혹시 미진한 부분 이건 아닌데 하시는 분한테는 얼마든지 그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 또 제가 잘못 알은 거 있으면은 제가 수정을 하고 그러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한반도란 용어를 네. 가급적 좀 쓰지 말고 네. 한반도란 용어를 안 쓰면은 뜻이 통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 일기예보를 볼 적에 뭐 초성 뭐 얼마 들으면 한반도 향해서 무슨 태풍이 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를 위해 상해서 온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한반도에 뭐 미국에서 뭐 한반도 정세 대한민국의 정세 남북한의 정세 네. 한국의 정세하면 돼요. 맞아요. 그걸 왜 꼭 한반도의 정세니 뭐 한반도를 위해서 뭐 태풍이 오고 있다느니 그런 소리를 왜 쓰느냐. 우리나라 분명히 국호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좋은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글쎄 그런 인식들이 참 유감이네요. 어떤 네. 그리고 꼭 별칭으로 부르겠다 그러면은 형태로 한다면 한반도라는 용어도 아까 얘기한 금수강산이 좋다. 네. 금수강산 참 좋으네요. 금수강산 네. 우리가 옛날부터 금수강산 아까 삼천리 금수강산 그 양반도 쓰면 또 한반도를 쏘서가 문제지 그냥 금수강산으로다가 했으면 좋았죠. 남궁옥 선생도.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우리 그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 우리가 우리 말과 역사를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말을 좀 더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참 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네네. 빠뜨린 게 있는데 왜 우리가 국사를 공부하느냐. 네. 이거를 알아야죠. 그렇죠. 역사를 왜 공부해요? 지금 역사를 국사가 공무원 시험 웬만한데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 잘못된 국사를 배우면 안 되죠. 국사 배우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 지식 안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민족이 어떻게 살아와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어떻게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이 이루어진 거를 가르쳐 주모로 해서 또 뭐 해외 나간다는 적에 우리 국가에 대한 것을 이바지를 해라. 우린 이렇게 이루어진 민족이야. 너 이런 데서 내가 살아왔던 풍토야. 그러니 너도 이제 앞으로 조국을 잊지 말고 살아와라. 좀 기여를 해라. 이것이 바로 국사를 가리키는 목적이지. 뭐 달달달달 뭐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외우는 건 하등에 아니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태종태세 문단세를 왜 벗을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사 개론을 전공한 사람도 없고 지금 현재도 역사학 이론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물어보면 야 역사 개론 있어? 야 한국사 실론이 있잖아. 그건 한국사야 한국사. 그런 거를 지금도 역사학을 이론을 전공자가 나와야 되고 네. 좀 대학에 역사 이론을 전공한 자가 제가 볼 적엔 없는 걸로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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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한반도라는 말을 쓰지 말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는 말로 바꿉시다. 네. 이 한반도라는 거는 일제시대 잔재이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고 네. 헌법에도 뺍시다. 정말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여기서 잔재가 아니라 네. 일제가 우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용어이기 때문에 잔재하고도 달라요. 잔재는 아니에요. 잔재는 아니에요? 잔재는 잔재지만 그 개념하고는 아주 다르다 이거죠. 예, 아주 그냥 네. 아주 그냥 잔재라기보다는 이거는 원흉에 의해서 이거 쓰면은 진짜 안 되는 우리 반도사관 성격, 반도 성격은 아까 했잖아요. 맨날 지정학적 한국의 지정학적 떠는 것도 일본의 반도 성격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저 김우종 교수님 버전으로 하면 그 악마주의, 일본의 악마주의 같은 그런 생각에서 나온 용어. 말이라는 게 정말 항상 우리가 사용할 때 옛날 고전에서 항상 사용하던 말이나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들은 그냥 무심코 저는 지금까지 무심코 사용했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시대를 담고 있으니 그 말을 좀 주의하면서 알아보고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려주신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구자룡 네, 저 이흥복이었습니다. 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